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초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제명을 결론 내리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서 재심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제명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결론을 정하고 꽤 맞춘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재심 기회 부여는 며칠 제명 날짜가 늦춰지는 것일 뿐 다른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재심 기회까지 부여했지만 한동훈이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아 나갈 수는 있지만 괜히 시간을 끌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한동훈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당 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이 따끔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최근 들어 한동훈에게는 정치적 과오를 솔직히 사과하고 당은 징계의 칼부터 빼들지 말라고 권유해왔습니다. 이 같은 권유는 결국 물거품이 됐고, 그러자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각자 제 갈 길을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한동훈은 사과가 아니라 당무감사위원회를 고발했고 당은 기어이 칼을 뽑아들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정당 정치의 수준이다. 정당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와 달리 법을 만드는 정치 집단이다. 정당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의 방정식이 아니라 여론의 방정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원칙을 지키고 언론 집단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수준에 맞추어 주사위를 던졌다. 되돌릴 방도는 없다. 자칭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지도부를 성토하겠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당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언론 집단에 끌려가면 길은 막히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기일전하여 이재명 독재와 더 결연히 투쟁하라.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의 전략을 실천하라. 지방선거 승리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강력한 투쟁으로 이재명 지지율을 40% 밑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무슨 자신을 향한 비상계엄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은 자신을 쫓아냈다. 이런 푸념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도 이재명 독재를 타도해야 하는 대의에도 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푸념은 그만하고 자기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어서 한동훈은 무슨 법정 투쟁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법원이 정당의 내부 활동에 간섭할 가능성도 적지만 설사 한동훈의 손을 들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법원이 징계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준석처럼 제 갈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준석도 한동훈에게 무소속으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자신처럼 창당을 해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한동훈은 이제 국민의힘을 잇고 이재명과의 투쟁에 몰두하면 된다. 그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대의를 위해 헌신하면 등을 돌린 민심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배가 물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듯이 정치인은 여론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다.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그가 재기할 길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볼 때도 한동훈에게서 이미 민심이 떠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여론이 완전히 한동훈에서 등을 돌린 마당에 국민의힘에 연연해서는 오히려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이 기회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라는 주문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어서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다. 오늘 이 긴박한 시간에 닥친 징계 파문을 더 큰 승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를 당과 한동훈에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삐그덕거리면서 한 솥에 들어있다고 용광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물과 기름이 될 뿐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지켜봐왔듯이 한동훈은 당 후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남아있는다고 갑자기 없던 애당심이 생겨서 당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 정치판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은 이준석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이준석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이준석과의 연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 장동혁 대표는 자꾸 머뭇거리다가 리더십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한동훈은 뛰쳐나가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뛰쳐나가면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따라 나갈지는 회의적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검사장급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랬다가 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되기까지 자기 힘으로 이루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총선을 치르는데 총선은 폭망했습니다. 그러니 정치를 계속하려면 뭐가 되건 실력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정도 역량이나 감이 되고 안 되고는 순전히 자기 실력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계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은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은 함께 가는 것보다는 결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사태는 원인을 제공한 한 전 대표가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명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자신과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란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계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그렇게 했더라면 당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돌려가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가이기도 한 안 의원은 특정 시기에 1000개 이상의 글이 2개의 IP에서 생성됐다면 이는 어떤 고정된 장소의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 중 또는 지역이 다르면 IP도 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팩트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팩트는 버려두고 정치만 앞세우니까 이렇게 갈등이 전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 기회는 거부하고 징계 조치 취소 처분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한동훈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질의서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생성했는지, 해당 계정으로 2024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댓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있는지,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댓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경 대량 삭제가 있었는데 이 삭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는지,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본인과 가족들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본인과 가족들 명의가 도용됐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먼저 대답한 후 필요시 부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했으면 했다 미안하다, 안 했으면 적극 조사에 응해서 사실을 밝혔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당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느니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당원들의 불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유정화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서 저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과 그 가족이 그동안 어떤 글을 읽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여 여론 조작을 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고도 그들을 감싸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 과정이 당과 당원들에게 어떤 부담과 혼란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정작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와 끊임없이 반목하며 결국 비대위 체제로 당을 다시 흔들려는 것이라면 그 의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권한은 인기나 기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지도부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흔들어대면 전당대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에게는 열흘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고 공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공을 받아들이건 걷어차건 본인이 결정할 몫입니다. 이왕지사 공을 넘겨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당계 문제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본인이 결자 해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흘 후면 강제로 선택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